네,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차은남입니다. 오늘은 9월 3주차를 정리하고 9월 한 달을 정리할 겁니다. 왜 9월 한 달을 한 주를 남긴 채로 정리하는지는 오늘 영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로는 9월 마지막 주 전에 제 스탠스와 9월 마지막 주의 스탠스, 그리고 10월부터의 스탠스를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구독자님들께서 여쭤보셨던 기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아래에 있는 한 달 동안의 퍼포먼스를 보시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와 테크놀로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는 IT와 기술 테마주가 큰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분명 떨어진 기업도 있을 건데 한 달 동안 7%, 11%가 상승한 것은 엄청난 상승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떨어진 기업도 있죠. 컨슈머 디펜시브, 소비 방어제, 소비 방어주가 나름 큰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왜 4%인데 큰 하락이냐고 한다면 이름처럼 방어주입니다. 방어주가 4% 하락한 것은 매우 큰 낙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맵을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빨갛죠. 왼쪽은 초록색입니다. 초록색인 왼쪽은 보통 기술주들이 속해 있습니다. 차트는 빨간색이 상승, 파란색이 하락이지만 이 맵에서 봤을 때는 빨간색이 하락입니다. 구글과 테슬라는 각각 26.5%와 30% 이상의 상승을 했습니다. 그에 반해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는 0%에 순영합니다. 같은 M7이지만 다른 양상을 띱니다. 밀어주는 기업은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라클, 팔란티어, 아까 말씀드렸던 구글과 테슬라, 또 브로드컴 등은 거의 20% 이상을 상승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계속해서 밀어주는 그런 기업들은 한 달 동안 연이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낮은 곳에서 잡아서 높은 곳까지 올라간 사람들은 대개 50%, 100%의 수익률도 볼 수 있었던 한 달입니다. 저는 9월 마지막 주 전, 오늘이죠. 9월 20일인 오늘 꽤나 많은 금액을 매도했습니다. 손절을 한 것도 있고요. 매도를 하면서 익절을 한 것도 있습니다. 위에 보시는 게 제가 오늘 이제 3주 동안 벌었던 금액입니다. 판매 수익과 배당금을 봤을 때 배당금은 지난달이 더 높았던 것 같고요. 판매 수익은 지난달에 비해서 높아졌고 7월달에 비해서는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9월에 항상 약세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달에 벌었던 이 정도 수익이면은 저는 매우 만족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9월 4주차가 되기 전 9월 3주차에 팔았는지에 대해서 아래 QQQ 차트를 보시죠. 22년도 9월 마지막 주를 보면 고점과 저점에서 10% 정도의 나스닥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3년도의 9월 마지막 주를 보면은 고점과 저점 대비 10%의 나스닥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작년 9월인 24년도의 9월에는 고점과 저점 대비 3%의 나스닥 하락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올해 이번 주 목요일 FOMC 미팅으로서 금리 인하를 한단 말로 엄청난 상승을 했습니다. 보통 9월은 하락을 하는 달인데요. 이렇게 많은 상승을 했다면 다음 주에 약세장, 약 조정장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에 큰 비는 피하자는 생각으로 저는 대량 매도를 했고요. 매도를 한 거에서 봤을 때는 시놉시스, 어, 팔란티어, 아이온큐 등을 매도했습니다. 반면에 이번 주에 샀던 AMD, 암드라고 부르죠 저희가. AMD와 레드캣 이런 하락했던 애들은 아직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세 가지 선택을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머지않은 알트 불장에 맞춰서 알트를 매매할 거고요. 보통 매수를 한다고 하겠죠, 제가? 두 번째로는 IT 기업 중 하락하는 곳에서 전폭적인 매수를 하며 10월을 기다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산타렐리장의 서막인 10월을 대비해서 포트폴리오를 리밸런싱 할 겁니다. 그럼 여기 있는 얘기들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일단 1번인 알트 불장이 저한테는 지금 가장 중요합니다. 왼쪽에 있는 이더리움 차트를 보시면 위에 있는 되돌림선을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 맞고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 저는 다음 주에 약 조정 후 올라갈 수 있는 힘을 생길 거다. 매물대를 흡수하며 올라갈 원동력이 생길 거다라고 생각을 하며, 제가 생각하는 이더리움은 4,350 정도까지는 하락해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차트를 보겠습니다. 이거는 익스클루드, 제외를 한 거죠. BTC와, 그러니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한 크립토 전체 시장의 차트입니다. 지금 이 한 달, 그러니까 달봉, 월봉이라고 하죠. 월봉을 봤을 때 커벤핸드를 이루고 하락까지 한 후에 상승을 한 모습에서 지금 저항대를 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커벤핸드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분명히 이후에 상승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9월 달이기 때문에 10월쯤부터는 저항을 뚫지 않을까, 폭등전의 사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IT 기업은 매우 많이 올랐습니다. 9월 달에 아까 보셨던 것처럼 10%대가 올랐죠. 그렇기에 저는 9월 마지막 주에 조정을 약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지금까지 갔던 기업들, 내렸던 기업 말고 계속 올랐던 기업들 중에서 하락을 하는 친구들을 구매할 겁니다. 이는 단기 스윙을 위한 것입니다. 분명 섹터는 또 바뀔 겁니다. 지금까지 갔던 사이클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길게 보지 않고 10월 한 달 동안 가지고 있다가 팔만한 기업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산타렐리장의 서막인 10월을 대비해서 리밸런싱을 하는 거거든요. 2번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2번은 단기지만 3번은 12월까지 보는 스윙 중에서는 중기 정도 되는 스윙을 할 겁니다. 그래서 좋은 기업에 하락을 했을 때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10월에서 11월은 웅크리며 겨울을 기다립니다. 12월과 1월은 기다림의 선물을 줍니다. 그 후 2월부터 장은 조정을 받는 게 대체적입니다. 하지만 매년 같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조정을 받았어야 했던 9월장은 대부분 상승을 했습니다. 9월은 약세장이겠지라 생각한 투자자는 포모에 잠을 못 이뤘을 겁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한 번 꼬아낸 장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겨울에 9월에 약세장이 올 수도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18년도부터 24년도까지의 겨울을 보겠습니다.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거의 6년 동안 상승 랠리를 다시 말해서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단 한 번도 겨울에 하락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18년도에는 겨울에 하락을 했죠. 약 10%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를 봤을 때 12월, 1월은 산타랠리를 동참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9월에 약세장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올 수 있는 약세장을 기다리며 대비해야 합니다. 이번 주 동안 여러분들께서 저에게 게시물을 써드렸던 여러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도비인데요. 어도비의 차트를 보면은 현재 최말단, 제일 하단에서 이 0 되돌림이라고 하는 곳이건데요. 이 채널 바닥을 짚고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도비는 지금까지 왔던 상승장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상승을 못했고 0 피보나치 0 되돌림을 제대로 받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어도비가 12월에 주인공은 아니라도 조연 정도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하나하나의 되돌림선이 되게 넓습니다. 지금 364불 정도로 보이는데요. 다음은 약 430불입니다. 지금부터 위에 되돌림까지만 가도 30%의 수익을 벌 수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넓게 봐보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0 되돌림부터 위에 있는 236 되돌림 전까지 많은 공간이 남았습니다. 저는 어도비를 매수했습니다. 어도비를 매수할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하는 이유는 되돌림을 받았고 지금까지 IT들이 오를 때 각광받지 못했고 인기를 받지 못했고 이때까지 많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인텔처럼 꽤 많은 상승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딥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아래 되돌림에 한 번 더 오면은 저는 다른 기업을 다 팔고 어도비만 살 생각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적립식으로 조금씩 올리면서 금액을 올리고 한 이 사이 되돌림 약 400불 정도 될 것 같거든요. 400불이 오면 조금씩 줄이면서 가져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딴 얘기인데요. 지금 하고 있는 차트에 대한 얘기는 대본도 없고 바로바로 봐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조금 버벅거릴 수 있는데 이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리치텍 로봇입니다. 리치텍 로보틱스인데요. 이 리치텍 로보틱스를 보면은 일봉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이 컵앤 핸들 되게 이쁘죠? 컵이 5불에서 시작해서 1.3불까지 매우 큰 낙폭을 한 이후 계속해서 횡보를 하다가 어, 약 8월이었던 것 같아요. 8월부터 상승을 해서 컵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면 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컵의 손잡이를 만들러 가야 되는데 컵의 손잡이가 6.18 되돌림까지 가지 않을까. 대충 3.7불까지는 자리를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매수를 잘 한다면 분명 상승을 할 거고 5불대를 뚫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네,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0.786 피보나치 되돌림까지 왔습니다. 뚫었죠? 밟을 겁니다. 밟고 거래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해서 5불대까지 올라간 후 다시 컵을 닫고 손잡이를 만들지 아니면 지금까지 왔으니까 손잡이를 바로 만들러 내려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리치텍 로보틱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계신 주주나 저한테 여쭤보신 분께는 호재겠죠. 뭐 단기 스윙으로 가지고 가시는지 단타로 가지고 가시는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겨울을 볼 때 딱 이 컵이 만들어지고 상승하는 게 한 11월쯤이거든요. 11월부터 큰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입니다. 네. 대부분의 분들이 아시는 코인베이스인데요. 이 코인베이스도 일봉부터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일봉을 보시면 네, 보이시나요? 293불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도대체 몇 번을 때려 먹은지 모르겠어요. 거의 5번, 6번을 때려 받았는데도 293불을 아주 완벽하게 지키는 모습을 본 후 지금 38이 되돌림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작은 컵앤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실적 발표 때 잠시만요. 이렇게 보시면 실적 발표 때 여기서부터 추락을 엄청나게 했죠. 그리고 컵 바닥으로 갔습니다. 컵 바닥인 0.5에서 제대로 밟은 후 올라가고 있죠. 이 올라가는 모습이 저는 더 위에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분명 아직까지 알트의 사이클 후에 비트 사이클이 올 건데 이 비트 사이클에서 상승을 엄청 하면서 이번 겨울은 따뜻한 443불을 다시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코인은 명확히 봐야 됩니다. 코인은 반감기와 사이클이 명확합니다.
그게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12월까지 계속해서 비트의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알트의 상승도 같이 일어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는 게 저의 생각이고요. 코인베이스도 그에 따라서 0 되돌림인 443불, 원래의 갭까지 채우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말씀을 드리자면 328불과 293불이 매수하기 좋고 293불은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강하게 매수해도 좋을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는 좋은 자리만 알려드릴 뿐입니다. 계속해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와 서클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저한테 여쭤보신 분들은 코인에 대해서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무튼 계속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쭉 봤을 때 저는 이 서클이 여기까지 내려올 줄 몰랐어요. 원래 퇴초마을까지 왔네요. 시작하기 전까지 온 거예요. 보시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상승을 했죠? 하락을 했어요. 상승을 해서 똑같은 자리까지 갔습니다. 쭉 내려왔죠. 저희는 이거를 데드캣이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고양이 귀 2개 내려가서 고양이 등이 쭉 만들어지고 고양이 엉덩이까지 왔다가 꼬리를 쭉 뼈 세우면서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커벤핸들과도 같이 가요. 보시면 고양이 귀 2개 내려갔죠. 여기서부터 커벤핸들 시작, 바닥 찍고 커벤핸들을 또 이제 올라가서 위에까지 만들어주러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인에 대한 밈코인, 특히 이런 것들이 주식에서 되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서클, 뭐 아시는 것들 중에서는 마이크로 스트래테지, 서클, 저기 누구냐, 비트마인 이런 애들이 있죠. 그래서 이게 승리할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262불을 채우고 618 자리인 202불까지 내려와 준 후에 다시금 상승을 해주면은 참 이쁠 차트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인데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이제 조금 다른 관점에서 보겠습니다. 채널에서 보면은 쭉 내려왔을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보면은 찍었죠. 올라가다가 제일 하단 또 찍었죠. 다시금 상승을 하다가 더블탑처럼 위에 쌍봉이라고 하죠. 만들고 바닥을 찍고 상승하고 있습니다. 채널의 가장 하단의 추세에 맞게서 딱 맞게 상승을 했고요. 알트 불장과 함께 비트 사이클과 알트 사이클에서 같이 상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한테 여쭤보셨던 기업 3개가 코인베이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서클인데 이 3개의 기업 모두 비트, 알트와 즉 코인과 연관이 있고 바닥을 찍은 것도 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상승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코인베이스, 어도비, 서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리치텍 모두 제가 가지고 계신 구독자님과 주주분들을 위해서가 아닌 상승을 할 것 같다. 앞으로 지금보다는 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드리면서 차트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나 위에 되돌림은 몇 불인지가 더 궁금하시다면 어디에서 팔면 좋을까요가 궁금하다면 댓글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달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10월도 저 차음남과 함께 돈 불려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은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차음남이었습니다.